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주관으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동원해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의 도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우리 국민 가운데 4명 중 3명이 국군의 해외 파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방부가 실시한 해외 파병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9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기술 개발과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북한의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GPS 전파 교란 행위를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 총리는 북한의 GPS 전파 교란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GPS 전파 교란에 대한 상시 감시 시스템을 확충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과 모의 훈련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파 교란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첨단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북한의 전파 교란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번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코브라 공격 헬기를 동원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해상 상황을 상정하고 현장 전력을 투입함으로써 실전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한 훈련이었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장병들이 전투 배치를 외치며 K9 포상으로 뛰어듭니다. 적의 화력 도발로 인해 우리 군의 즉각 대응이 시급한 상황. 사격진지로 신속히 기동한 K9 자주포는 일제히 불을 뿜어냅니다. 서북도서 방위사령부 주관으로 열린 해병대 유교단과 연평부대의 실사격 훈련은 부대가 위치한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적 화력 도발과 기습 강점 등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 서북도서 부대가 보유한 현장 전력을 중심으로 실전적인 대응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K9 자주포는 가상의 도발 원점과 지원 지휘 세력을 타격하고 코브라 공격 헬기는 기습 강점을 시도하는 적 세력을 상륙 이전에 제압합니다. 또한 유교단과 연평부대는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도입한 지대지 유도 무기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해 정확히 표적에 명중시켰습니다. 해병대는 이날 모두 1,500여 발의 사격을 실시하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적 도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적진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연평도 포격전에서 승리한 선배 해병들처럼 적이 어떠한 도발에도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겨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 해역에서 실시하는 정례적인 사격 훈련으로 사전에 항행 경보구역 설정과 주민 안전조치 수립 등을 철저히 했습니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적의 예측하기 어려운 도발에 대비해 사례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방부가 해외 파병에 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4명 중 3명 정도가 국군의 해외 파병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화유지 활동이나 국방교류 협력과 관련된 파병 법률 제정에 대해서도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자체 실시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국민의 74.1%가 우리 군의 해외 파병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파병에 반대한다고 답한 사람은 19.9%였습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으로부터 우리 상선의 보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청해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74.9%가 찬성했으며 아랍에미리트에서 현지 군에 대한 특수전 교육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아크 부대 파병에 대해서는 73.4%가 찬성했습니다. 해외 파병의 장점을 묻는 질문엔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는 데 용이하다라는 답변이 85.6%로 가장 많았습니다.
파병된 국가의 재외동포 보호 및 우리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4.7%,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나 역할이 커진다는 응답이 83%로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파병의 단점에 대해서는 파병한 지역의 위협 증가로 파병부대 장병의 희생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78%로 가장 많았고, 파병으로 인한 예산 증가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준다는 의견과 파병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국내 정치 민 여론이 분열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습니다. 해외 파병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청해부대와 같은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는 76.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습니다. 아크부대와 같은 국방 교류 협력을 위한 파병 관련법 제정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응답이 79.3%,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13.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국방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4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 수준의 표지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굳은 의지와 열의로 무더위를 무색하게 하는 이들이 있는데요. 바로 여름 해병대 캠프 참가자들입니다. 청소년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이력을 가진 소유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해병대 캠프 현장에 김두현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전투복을 입은 어린 학생들이 허리까지 오는 바다에 들어가 각오를 다집니다. 상륙돌격 장갑차를 난생 처음 타보는 학생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지만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바다로 돌진합니다. 해병대 1사단이 지난 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2016년 여름 해병대 캠프 현장입니다. 전국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4박 5일씩 3개 차소로 나눠 열었습니다. 지난 1997년 처음 시작된 해병대 캠프는 지금까지 모두 3만 4천여 명이 수료했으며 매년 해병대 캠프를 찾는 입소자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며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이번 해병대 캠프는 기존의 개인극기 훈련 방식을 탈피해 팀 단위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선됐습니다. 특히 간부들의 리더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개발된 전장 리더십 훈련을 해병대 캠프 입소자들에게 처음 적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혼자선 불가능하지만 팀원들과 함께 과제를 해결해 나가며 자연스레 협동심과 단결력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참가자 중에는 미래 해병대 간부를 꿈꾸는 인원도 적지 않습니다. 해병대 옆 부사관을 지원하기 위해 5년째 해병대 캠프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해병대만의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어 참 값진 것 같습니다. 필수!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정 용사였었고 제 꿈도 장교이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함훈련 등 높은 곳에서 하면서 훈련을 하면서 저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 같아서 매우 기쁩니다. 필승! 한편 부대는 18명의 전문교관과 군의관이 24시간 상시대기에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4박 5일간 해병대 정신을 함양한 입소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덮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네, 해병대 캠프 모습 보셨는데요. 공군도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미래 항공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공군 항공우주 캠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2016년 캠프도 지난 26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은 공군의 임무 현장 곳곳을 견학하며 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심예슬 하사입니다. 공군과 한국항공소년단이 항공우주과학에 대한 이론 교육과 실습 체험을 지원하는 2016 공군 항공우주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캠프에는 항공우주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전국 남녀 고등학생 80명과 미국, 호주 등 8개국 국제항공소년단원 19명 등 총 99명의 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공군 항공우주 캠프는 미래 항공우주 분야에서 활약할 꿈나무들을 초청해 공군의 임무 현장을 체험하며 안보관을 확립하고
국가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는 공군사관학교와 공군 17전투비행단, 항공우주의료원 등에서 각 부대의 주 임무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공군 17전투비행단에선 참가자들이 무장 전시실을 방문해 항공기에 장착하는 무장과 장비들을 살펴보고 또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F-4E 전투기에 탑승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들 중 우수 참가자 4명을 선발해 1일 조종사 체험을 실시했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F-4E 전투기에 직접 탑승해 이륙 직전에 고속 주행을 하는 하이택싱을 체험했습니다. 조종사가 꿈이었는데 공군항공 캠프에 참여해서 비행기도 타고 교육도 듣고 하니까 꿈이 확고해지고 되게 좋은 경험 같아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 수중생활훈련도 참가자들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조종사가 해상에 조난당했을 때 무사히 생존하기 위한 낙하산 견인 훈련.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재빨리 낙하산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인데 막상 물속에서는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구명정에 탑승하는 훈련과 응급처치 훈련 등 조종사가 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수중생활훈련을 실습했습니다. My motivation for coming on this camp is to help build relations between Australian Air Force cadets and the Korean Young Falcons, to help build more opportunities for younger people like myself to go flying, camping, and to learn some basic life skills that you may not find in school. 공군 항공우주 캠프는 항공우주과학과 관련된 실습 체험들로 알차게 구성돼 있어 참가 자격을 얻기 위한 학생들의 경쟁은 매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군의 임무 현장을 체험하며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도전 정신을 함양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국방뉴스가 특별 기획하고 있는 훈련병의 품격이 이번에는 해군 해남구조대 편으로 찾아갑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방송되는 훈련병의 품격, 해군 해남구조대 수중작전의 영웅들은 해남구조대 후보생들의 12주간 기본훈련 과정을 밀착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훈련병의 품격은 육해공군에 이어 해병대와 카투사까지 신병들의 기초군사훈련 과정을 제작해 신병 교육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번 해남구조대편은 처음에 군에 입대하는 일반 장정의 신병 교육 과정을 다뤘던 지금까지의 훈련병의 품격과는 다르게 현역 장병 가운데 자원을 통해 선발된 인원의 교육 과정을 담았습니다. 최정예 해남구조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병의 모습은 8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평일 오후 7시 국방TV 국방뉴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6일 미국 정부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 인사와 유력 기관에 대해 인권 탄압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오국열 전 국방위 위원장, 박영식 인민무력상, 김기남 노동당 선전선동부장 등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북한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무위원회, 국가보위부, 인민보안부, 노동당 조직지도부, 노동당 선전선동부, 정찰총국 등 북한의 당, 정군 유력 기관들이 다수 망라되었습니다. 미국의 근본 대북 인권 제재는 지난 2월에 발효된 대북 제재 강화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미국을 여행하거나 미국 내 자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나 그 외교적 파장은 결코 적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놓고 제3국 지도자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워싱턴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역시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근본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를 계기로 EU를 비롯한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들도 유사한 대북 인권 제재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예상대로 북한은 미국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인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권 제재가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여겨지고 있는 김정은을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충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닷새 후인 11일 북한은 북미 간 유일한 공식 채널인 뉴욕 채널을 완전히 차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북미 관계도 더욱 경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 대북 인권 제재로 7개월 남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미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 해인 2008년도에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대북 인권 제재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도발로 북미 관계가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국면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번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는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 문제가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설정에 있어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뉴욕 채널이 차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위기 국면이 조성될 경우에 북미 간의 소통 채널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위기가 쉽게 증폭될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 인권 제재를 빌미로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비롯하여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군을 중심으로 확고한 대북 경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핵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립에서 탈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국방주간 이슈의 이명철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말 교통 상황은 어떨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고속도로 주말 교통정보입니다. 열대야 때문에 피서가 더 간절해진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 초까지 휴가 행렬도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고속도로는 언제 가장 막힐까요? 네, 휴가지 방향으로는 29일과 30일, 귀경 방향은 30일과 31일에 가장 혼잡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주말 교통 상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양방향으로 명절 수준의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네, 토요일 휴가지 방향 최대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6시간, 그리고 목포까지는 5시간 5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네, 휴가지 방향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에서 속사까지 약 120km가량 혼잡할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강일에서 강촌 부근으로 20km 구간 어렵겠고,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요금소에서 목천 부근까지 약 70km 구간에서 밀리겠습니다. 네, 귀경 방향 예상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4시간 25분, 목포에서는 4시간 55분 정도 잡아야겠습니다. 네, 귀경길 정체 구간은 영동고속도로 대관령에서 둔내, 새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총 120km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남춘천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48km 구간 많이 밀리겠고,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에서 팔곡분기점 부근으로 50km 이상 정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교통량이 많을 때 도움이 되는 앱 있죠? 네,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에서는 일자별 예상 혼잡 시간부터 정체 상황, 또 고속도로 CCTV 화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교통량이 많은 일부 구간에선 갓길 차로제도 시행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TV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한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 해병대가 백령도와 연평도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훈련은 해상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적 도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적이 도발하면 적진을 초토화시키겠다는 한 해병대원의 각오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